민선 6기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국회의원이 재직 당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역대 용인시장들이 모두 법정 신세를 지게 된 흑역사가 재현됐습니다. 지난 6월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인 경강선 연장선 노선 탈락에 이어 지난 8월에는 15년째 끊겨있는 국지도 57호선 마평에서 모연 구간을 포함한 3개의 도로 노선이 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지역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충북 청주 등 전국 5곳을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특화단지 육성에 최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할 K반도체 벨트 중심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45만여 명의 거대 일반구인 기흥구의 분구 논란이 민민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기흥구 분구는 지방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민민 갈등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타났습니다. 원산면 좌악리 일대의 용인항일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에 졸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특성상 학생들의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시의회 연구 모임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 사업을 받아들이며 각종 문제를 눈감았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도 수년간 준비를 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신청했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 역시 지역 유관단체의 서명운동을 동원하며 백운기 시장의 문체부 방문까지 있었지만 결국 모두 탈락해 용인시 문화행정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용인지역 동서부경찰서 경찰관의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던 용인지역에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번번이 밀려났었지만 가칭 수지경찰서가 신설 확정되며 한 지자체에서 3곳의 경찰서를 둔 전국 5번째 지자체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구인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해 미신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요구하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실직자까지 증가하며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근로소득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금 납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학교에 폐교가 잇따르는 반면 용인시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6.9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밀학급 원인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 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이라는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봉 3 근린공원을 재정사업으로 강행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시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를 통한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없다는 강변이지만 사실상 빚을 내 사업을 한 뒤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110만 용인시의 살림보다는 실효공원 제로를 발표했던 백운기 시장 본인의 약속에 시정 운영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